이번 19대 선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집권 이후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고 18대 국회를 정말 역대 최악의 국회로 이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심판을 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이지만은 18대 국회는 끝까지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의원들이 바라지 않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의 게리맨더링을 통해서 쌍용 이동을 엉뚱하게 경계 조정해서 동남구 선거구역으로 편입시킨 그런 잘못도 저질렀죠.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소수당을 무시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밀실야합으로 이끈 제17대와 18대 국회는 역사상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제3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패권주의에 휩싸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9대 국회마저도 이 두 당이 이끌어간다면은 결국은 이 19대 국회도 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국회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다시 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천안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무엇보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천안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가시설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천안 시내권에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구축하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우리 봉서산 내 황토길을 조성해서 이 일대 도시 중심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천안에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 활동과 관련한 공약은 제가 한 두어 가지 공약도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은 우선 기름 가격의 인하, 유류가 인하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기름 가격 절반이 사실은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소득 수준이나 또 재산 수준, 그리고 보유 차량 등을 고려해서 등급화해서 유류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을 유류세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비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이제는 여가도 생산 활동의 일환으로 아주 심도 있게 기획하고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제도와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일 이상 연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입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3일 이상 연휴가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공휴일과 토요, 일요일을 통합하는 제도로 잘 구축을 하면 최대 1년에 한 8번 이상의 3일 연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이와 같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고요. 연말에 달력을 제작하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그 연휴 제도를 검토한 후 익년도 그 다음 해의 그 연휴 제도를 잘 손질을 하면 1년에 7, 8회 정도의 3일 연휴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어떤 재원이 필요 없이 일반 국민이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법에 반영할 만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8대 국회가 여러 가지 정말 폭력, 욕설, 심지어 체류탄 국회라는 오명까지 받았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국민이 기대를 정말 저버렸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상 유례없는 게리맨더링을 저질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95조 1항은 원래 게리맨더링 방지법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행정구역을 달리해서 선거구를 설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천안의 선거구 증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쌍용 이동을 뽑아서 동남구 선거구에 편입시켜버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서북구에 사는 주민이 동남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마치 용의 그 눈알을 뽑아서 용의 꼬리에다 갖다 붙이는 이런 격으로서 정말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우리 18대 국회가 저질렀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마침 큰 당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평소에 아주 큰 소리를 치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현역 의원, 각각 천안 을구와 갑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이 국회의원들이 자당의, 그러니까 자기 당의 중앙당이 운영하는 정개특위에 이 지역의 현안인 선거구 증설 문제는 반영시키지 못하고 밀실 야합을 통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쌍용 이동의 게리맨더링 희생양 삼기에 동조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과오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요. 제가 만일 국회에 들어가면은 최우선적으로 그 공직선거법 그 95조 제1항 이거를 재개정을 해서 즉각적으로 환원시킨 다음에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선거구가 분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금 위헌 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공경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공경법은요, 과거 1997년에 그 제정한 노인복지법의 대체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핵심 내용은 부모 부양세와 효도수당 문제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실 경우에는 효도수당을 국가가 지급을 하되, 만일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자식에게는 부모 부양세를 이렇게 강제 징수를 해서 국가가 그 부모를 대신 사회복지시설에서 모셔주는 대신에 그 비용으로 노인 부양세로 거둬준 그 재원으로 부모를 모시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그 기본으로 해서 노인공경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회적으로 노인들이 공경받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아이들이 그 출산과 그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워킹맘, 그 직장을 가진 그 엄마에게는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출퇴근의 그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면서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말하자면 4대 사회보험을 그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을 위해서 사회보험료 지원법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고 있음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 이동의 게리맨더링은 그냥 이거는 묵인해 줄 수 없는 정말 역사적으로나 우리 정치사적으로 큰 잘못을 지난 18대 국회가 저지른 그 한 중요한 사례에 속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쌍용 1, 2, 3동은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이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질문은 된 걸로 보고요. 네. 머리 쓰다듬는 게 저게 나올 거예요, 카메라에. 네. 네.
쌍용 이동의 게리맨더링은요, 역사적으로 정말 큰 오점을 18대 국회가 만들어낸 아주 대표적인 사례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안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쌍용 2동은 사실 법정동으로서는 쌍용동입니다. 쌍용 1동, 2동, 3동은 행정 편의적으로 일단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1동, 2동, 3동으로 구분해 놓은 거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쌍용동 하나인데 그 가운데 토막, 그리고 쌍용동의 거의 원점에 속하는 쌍용 2동을 뽑아서 동남구에다 갖다 붙여놓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붙이는 그 배경이 그 이유가 매우 불순한 것으로서 만일 이와 같이 쌍용 2동을 뽑아서 동남구로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천안 을구, 즉 서북구 인구가 32만 8천 명이라고 하는 헌법상 분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한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구를 안 해지기 위한 편법으로 쌍용 2동만 뽑아서 동남구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18대 국회를 주도한, 특히 정계특위를 주도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야합 없이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또는 지역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가 2명이냐 3명이냐 하는 차이는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천안 시민들도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현역 국회의원들, 각 을구의 현역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하루빨리 국회에 등원하는 대로 그 천안의 쌍용 2동 선거구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95조 1항을 재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도 밤잠 설치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도 해야죠. 그러니까 수출도 하기 위해서 다자 무역구도의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한미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농축산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억장이 무너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한미 FTA로 인해서 생산 감소는 약 12조 7천억 정도의 그 생산 감소가 있지만 21조 1천억 정도의 보상을 통해서 오히려 생산 감소 이상의 지원을 하게 되니까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중 직접 보상액은 1조 3천억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농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비용 내지는 간접 보상에 그친다. 결국은 1조 3천억 정도를 농축산인에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농민들의 주장이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21조 1천억의 지원금을 일시에 털어놓는 것도 아니고 약 15년에 걸쳐서 장기 분할 그 지원을 하는 거로 볼 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5년 장기 보상을 하는 동안에 농촌이 붕괴된다면 그리고 60, 70대 농민이 70, 80대 농민으로 늙어간 후에 그때 돈 몇 푼 그 보상 받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날 우리 농민들이 정부에 대한 항의는 충분히 일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 생각은요. 한미 FTA를 통해서 관세를 물지 않게 되는 업종,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부품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득을 보는 그런 업종에서 마련한 FTA 상생 펀드를 통해서 농민에 대한 직접 보상액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농축산 피해 민의 그 지원 법률을 지금 입법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마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선택하셔서 19대 국회를 이 두 당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역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제17대 국회나 18대 국회처럼 폭력 정치, 욕설 정치, 심지어 체류탄 정치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선진 정치를 위해서는 건전한 제3당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제3당이 있어야만이 폭력과 욕설을 차단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타협과 중재가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우리 충청도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거대 정당이 외면한 탈북 난민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킨 따뜻한 정당 우리 자유선진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